자, 65번이죠. 65번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종류 그따 줄 것이고, 준주택의 종류라면 약자로 뭐라 합니까? 타기노오 이렇게 딱 쓰시고, 그래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끝들이 다중생활설, 3번 기숙사, 4번 노인 복지주택, 5번 오피텔, 이걸 다기노 해서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로 66번, 이것은 바로 주택법상 주택조합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요약집 269쪽부터 273페이지까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3번이 맞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자부 경우를 지하하고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설립인가 신청하려면은 인가 신청서에 바로 여러 가지 내용을 첨부해서 냅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인가 받아갈 수 있냐? 20명.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0명이 아니어도 설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일 때만 이걸 정하느냐? 지역하고 직장. 맞네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 아닙니까? 지역주택조합 결성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오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해서 소급해서 조합 설립 가능직에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던 지역 주민이고, 무주택자의 하나한다 이게 틀렸는데, 무주택자이거나 이렇게 써봐요. 애 하나한다 지워버리고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도 될 수 있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죠? 이 내용 조합원 자격요건이니까 알아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때 조합원이 되게 한 요건은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지역주민이거나 지역주민이고, 또 무주택자인 자,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지역주민 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번은 왜 틀리는가 봅시다. 마지막에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이 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사업을 맡았던 등록사업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고 있다. 4번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사망했네요. 갑이라는 조합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조합원이 지금 101동 101호 동호수 결정 났고 3억짜리 분양받으려고 중동까지 했는데 돌아가셨네요. 그때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자식이 하나 있다. 하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자식이 하나 있다면 그 자식은 바로 이 상속을 통해서 쥐를 넘겨받아요. 그때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쥐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야 되냐? 틀렸습니다. 무주택자야 된다 지워버리고 씁니다.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중요하죠. 그래 자식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또 주택이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아닌 바로 100제곱미터짜리 주택 10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죠. 조합원 자격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볼까요? 5번도 중요하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정수 구청장한테 가서 야 우리 추가 모집을 할 거야 라고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원 자격, 그게 중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언제를 기준해서 판단되는가? 추가 모집 승인일 그 말 줘버리고, 추가 모집 승인일 그 말 줄이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중요하죠. 자, 67번. 67번은 265쪽에 있는데 주택법률상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 내에다가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는 사업체에 분양가 상한제 지원받아서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받게 되는 우리들도 전매 제한을 받게 되죠. 이런 공공택지 바로 우리 265회 보면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공공택지가 되려면 첫째 이걸 조성했던 자가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주체이고 수용 방식을 좋아하는 사업자일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 민간이 만들면 민간택지 절대 공공택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공공사업 맞고 택지발사 3번도 산업단지 개발사 공공사업 맞고요. 4번도 혁신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맞은데요. 5번이 틀렸어요. 5번 도시발조합이 그 말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다 국지전공 이렇게 써놔. 국지전공. 약자로. 그래 도시개발법상 이네들을 공공사업시행자라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자는 크게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는데 이 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였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였고 도시개발 사업에다 줄까 봐요 가다가 그런데 이 사업을 이 방식으로 하였다. 수용 사용 방식. 그래서 얘네들이 이 방식을 중에서 밀어가지고 예쁘게 택지 만들었다. 택지. 도로 쫙쫙 만들고 해서 택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그래. 공공택지. 알겠죠? 그래 누가 무슨 방식을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여서 만든 택지야? 공공택지가 되는가 이거? 국지전공. 국지전공 뜻은 알죠? 국이 뭐예요? 국가. 지는 지방자치단체. 정은 정부 출연가. 공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도시개발법에서 약자로 토수농 관철면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한국토용사, 한국수양사, 한국동사 다 아무튼 있어요. 자, 그런 공적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였고 수용사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였으며 그리고 공동택 건설로 만들어냈다면 그것만이 공공택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들어가서 틀린 것이죠.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68번 이것은 277쪽에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지 확보와 매도 청구인데 옳은 것. 1번은 왜 틀렸는가? 이 주택법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지 이런 걸 국공이라 하잖아요.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걸 팔고 임대할 때는요. 경제입찰로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서민형 주택의 건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죠. 그래서 1번입니다. 국민주택 하면 틀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몇 배 이상 건설을 하려는 자가 국공유 매수와 임대를 원하면 우선 매각과 임대가 하는가? 50% 이상. 그래서 40 틀렸어요. 50. 앞에 있는 말도 중에 앞에 국민주택 하면 틀려요.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는 거예요. 50% 이상으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를 매수 원하는 자가 있으면 국가주택자는 그네들한테 그 국공유를 우선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2번 이 주택자비 건설한 주택을 조합주택인데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공유 임차를 원한다. 뭐 매수를 원하든 매수를 원한다든 매수도 똑같아. 매수 써봐요. 매수를 원하든 임차를 원하든 그런 자가 있으면 조합주택 만든 친구들 보면 그 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들 없는 자들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네들을 위한 주택이라면 많이 건설해서 공부해야 서민주택 공급해서 주거안정을 많이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를 위한 대를 조성하겠다라는 사업주가 나타나면 그 자에게도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임대 밑에다가 매수도 하나 써놓고 이 매각도 하나 써놓고 매각. 자 3번 이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를 조성하고요 위하여 국고를 임차한 자가 임차했던 아까 매수한 자가 임차한 자가 그 임차할 매수일로부터 몇 년에 그 사업을 해야 하는가?
2년 수치 알아주시오.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뺏어올 수 있다. 국가지치하면 뺏어올 수 있다. 매각했던 것은 다시 환매할 수 있고 빌려준 것은 임대가 취소할 수 맞습니다. 2년이란 말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두 간데. 그 다음에 4번 이 사업 주체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비를 사겠다 하면 우선 매각이 가능한가? 국내 주택 용지에 한번 포인트 주고 그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그 양도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해서 주죠. 조성원가로 한다. 그건 틀렸고 그걸 지워버렸어요. 그자에다가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하되 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도 있다. 유약집이 있죠? 200 몇 쪽 있죠? 278쪽인가 277쪽? 74? 214쪽 있다니까 뭐 한번 보세요. 자, 214쪽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 5번은 너무 쉬워요.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자본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두 번 나왔어. 똑같죠. 없다. 틀렸죠. 있다. 69번. 이것은 281쪽부터 282쪽에 있는 저당권 설정 제한인데 틀린 거.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권 사업에 하여 건설용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줄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에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그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에 대한 실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 말 중에 그 기간을 꼭 알았어요. 그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다. 이 일을 위반하면 써봐요. 이 일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범죄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이렇게 써놓고 1번 지문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함정감이니까요. 꼭 알아보세요. 기간을 꼭 체크해요. 그래. 그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하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되고 주택조합을 뺀 나머지 사업체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일부터 입주 예정자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그런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꼭 아시고 이제 금방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번에 봐요.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말이냐? 바로 잔금 지급일 틀렸어. 잔금 지급일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가 입주 가능일. 뭔 일? 입주 가능일. 그래서 틀렸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체가 입주 예정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다. 그래야 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부기득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다만 사업체가 국지공을 때를 믿으니까 부기득 의무를 면제해요. 단서조항 보면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부기득 할 필요 없다. 4번은 부기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언제 부기득을 해야 되냐?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동시에 해놓고 건설된 101동, 102동 뭐 아파트 같은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호 등과 동시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부기 등기 이후에 이뤄진 여러 가지 건들은 다 무효한다. 무효 체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들고 무효한다. 다만 사업주의 경영부시로 입주 예정자가 그걸 넘겨받았다면 그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70번 이것은 282쪽부터 283쪽에 있는 주택 공급시설 교란의 금지 규정인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자, 너무 쉬웠죠 이거. 5가지 정서주의를 기억하고 그에 따른 무슨 행위를 금하고 있는가 4가지 행위를 금한다. 요약지법이 나오죠. 몇 페이지라고 했나요? 아까 282쪽부터 283쪽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문제 옆에다 딱 써놓고 복습할 때 그걸 펴고 문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 처리해서 파고 문제 정리하고 파고 문제 정리하고. 자, 그래 거기 한번 요약집 봐보세요. 이거 문제 푸는 건 뭐 금방 푸니까 의미가 없어. 요약집을 파는 것 중에 그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래 거기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의 금지에서 먼저 어떠한 정서지를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강구 행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5가지 정서지를 꼭 암기해요. 그것들의 주택법상 건설 공급 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정서거든요. 지역, 직장, 주택자본의 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조합주택을 분양받아갈 수 있죠. 둘째,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합니까? 그것도 써봐요. 주택상환사채 앞에다가 한국토지등사 발행한, 이거 누가 발행한지 알고 계시죠? 누가 발행한다고요? 한국토지주택등사 발행한. 또 하나 씁니다. 법인. 자 다시 5억 플러스 법인 플러스 써봐요. 5억 플러스 법인 플러스 300세대 이상 건설 이렇게 써. 300세대 이상 건설 플러스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이렇게 써. 그 말만 써놔도 알아먹겠지. 공부가 됐으니까. 자, 그래 이 주택상환사채는 2명이 발행할 수 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냐? 한국토지주택사 발행할 수 있고, 하나는 등록사업자인 민간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무턱대고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 법인이어야 된다. 개인은 안 된다. 개인명으로 등록받았던 업자는 안 되고 법인명으로 받았던 업자로서 자본금 몇억 원 갖추고 있어야 되냐? 5억 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등록사업자만이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받으셔요. 이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네들한테 주택 받아갈 수 있죠. 셋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걸 입주자 저축이랍니다. 입주자 저축 옆에 써놨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셔. 이걸 가입하고 있어야 청약 가점제 정해서 그나마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지위가 인정되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저거 애정증명서, 철거항의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대책에 따른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 5가지 정서지를 꼭 암기해야 돼. 이것이 아니면 바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지 아니거든요. 고로 여기 보면 자 여기 70번 국민주택 채권은 거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전혀 부과하는 거 이건. 국민주택 채권은. 그래서 답이었던 것이죠. 2번, 3번, 4번, 5번 다 거기에 해당하는 정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5가지 정서지를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느냐 법에서 야 양도 양수할 때 돈 주고 하면은 매매 하지 말라. 공짜라면 증여 하지 말라. 중간에 기반은 알선하지 말라. 알선하게 한 강고 행위 하지 말라. 4가지 암기. 매매, 증여, 알선, 강고 행위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근데 2가지 행위는 허용된다. 상속과 저당. 알죠? 이렇게 딱 가닥을 쳐서 암기를 하라고 했죠. 보고 계셔요? 뭐뭐선 된다? 상속. 그래 그거 아버지가 지역주택자 가입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계약금 넣고 동호수 결정 나와서 중동까지 넣었는데 3억짜리 분양받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셔버렸다. 돌아가셨는데 자식 하나 있다. 상속 자동 이루어지죠. 그것은 되는 겁니다. 상속은 허용된다. 아버지가 살아계셔가지고 잔금 내야 조합주택 소유권 넘겨받기에 잔금 낼 능력이 없어서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 내는 것은 허용돼요. 이렇게. 그래서 상속과 저당은 되지만 4가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면 위반자가 되잖아요.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 쫙 있잖아요. 요약집. 4가지를 따다다당 해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받았던 돈을 지급한 날에 사업자가 그 주택 취득한 문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장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 자격 제한을 10년 동안 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사고는 3년 3천. 여기까지 딱 떨어져야 되죠. 자, 다시 문제 들어갑니다. 자, 71번 들어가겠는데 이 71번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이다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냐? 3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것다 딱 줄 것이고 287페이지. 287페이지 세 가지를 머리다 입력해야 되죠. 무엇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사업체가 마음대로 분양가 정해서 팔아 못하냐. 도시형성할 때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도시형성할 때는 이면막 정치로 도입한 주택인데 분양가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뭐 제주도에 관광특구가 지정됐다. 부산광시 뭐 해운대 앞바다에 지정됐다. 송도에 지정됐다. 그러면 외국 관광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구에서는 화려한 주택도 건설해서 분양한 게 좋겠죠. 그래서 한 채다 뭐 200억서 받아가지고 팔아먹고 말이죠. 예? 외국인들 사간다면 팔고. 그래서 관광특구에서 아파트 몇 층 이상짜리 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0층 이상. 암기해야 돼. 몇 층? 50층. 50층이 아니래도 높이 몇 미터 이상이면 돼요? 150m.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 자유가 안에서 바로 일정한 그 공동택을 건축할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수정합니다. 3번은 30을 지워버리고 50, 120을 지우고 150 수치 암기. 됐죠? 그리고 1번에서 알아둘 거 1번 지문이 잘 나오거든요. 1번 지문은 좀 잘 이해하고 잘 계셔야 돼요. 자, 1번 보면 국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지방사 얘네들 공공사업 주체라 하죠. 얘네들이 사업주로서 복리스로 입주를 먼저 한다. 복리스 뭔지 알죠? 아파트 단지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유충 건물을 분양한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근린생활설인 그 상가 건물인 점포 주인들을 모집한다. 이게 바로 복리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정수구청에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얘네들이 공동택인 입주자 모집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시정수한테 안 받죠. 얘네들이 아닌데 일반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가 한다. 등록사업자인 민간업자가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무엇을 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까요? 신고. 알죠? 뭐라고? 신고. 복리시설로 입주를 모집한다. 등록사업자 모집할 때는요. 관할 시정수구청한테 우리 복리시 입주자 모집할까요? 라고 신고서 내야 돼요. 근데 이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업자들이 주택의 입주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안을 만들어가지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 시정수구청에도. 근데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꼭 이해해 두세요. 288페이지 잘 써놨으니까 자세히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5번 지문은요. 20이란 말이 잘 나오니까 이 시정수구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하여 분양가 정해주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며칠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냐? 20일. 72번 이것은 건축법상 내용인데요. 틀린 거 3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3번 초고층 건축물 따 줄 거 봐요. 초고층 건축물 따 밑줄 끄시고 써봐요. 50층 이상 또는 높이 여러분 이제 말해봐 이제. 그래 200 그렇다 써.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되면 되죠. 이 층수만 알면 돼. 건축법에서 층수만 알면은 한 층마다 4m. 그래서 50층 곱하기 4m, 높이 나면 200m. 이해돼요? 이거하고 아까 저 관광특구안에서 주택법상 내용이었잖아요. 주택법상 관광특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그런 아파트 규모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거하고 건축상 초고층 건축물을 범위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그걸 생각해 두시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거기 보세요. 3번 치면 여기다 줄 거 봐.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을 만든다.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고층 건축물이란 그래서 고층 건축물. 이것은 고층 건축물 뜻이죠. 우리 요약집 201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나머지는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통과하고. 73번. 73번은 200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건축법령의 적용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으로 해석하면 건축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5개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걸 1번, 2번, 3번, 5번이 건축법 적용 폐지 대상 건축물입니다. 암기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너무 쉽죠. 4번은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자, 몇 번은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1, 2, 3, 5.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이렇게 써놔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암기라고 했어요. 달달.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맞히기 쉽지 않아요. 그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철도, 궤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사업용 급소시설, 급탄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진수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 대지안에 옮기기 쉬운 것만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숨은 조작시 이런 것들은 따당따당 해서 머리다 넣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4번. 74번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에 따라 딱 쳐요. 지능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운영되는 건축물 말이에요. 그래 인공지능을 부착해서 그 관리도 하고 출입가 그 나가게 하는 그런 건축물인데, 이 지능형 건축물로 건축을 하게 될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겠다. 이런 건축물 많이 건축하도록 유도하자.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 설치 면적을 85%가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용적률하고 높이는 115%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까지요? 115%까지. 그래서 기억은 115%. 그 말은 100분의 10, 115란 말이죠. (85도) 한번 눈에 딱 찍어놓고 적용 설치 면적 얼마까 말해주시냐? 85%. 그리고 용적률과 높이지 않은 규정은 얼마까 말해주시냐? 115%. 그 수치 좀 받으시고. 어떤 거? 오, 그것은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안 써놨어. 왜냐하면 이것까지 써놓으면 이거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 서지 요약집이에요. 이렇게 할까 봐서 안 써놨어. 미안해요. 알겠죠? 다 써놓으면 또 막 공부 안 하시면 그래요. 공부 안 하시는데 왜 요약집인데 이렇게 다 써놨냐고. 그래서 안 써놨어요. 참고하세요. 미안해요. 미안. 공부도 안 하시면 꼭 그런 사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는 쓰고 싶었는데 뺐으리 물어. 자, 뺐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쓸까 말까 고민하다 뺐으리 물어. 알겠죠?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해서. 좀 희박해. 그러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는 마지막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때 폰트 쳐봐요. 두 번째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은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 우리 법의 두 건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유수기하고 방제주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구. 이게 생각나야 돼. 알겠죠? 무슨 시설은 설령 허가권을 구비해서 허가 시행을 하더라도 허가권자에서는 건축의 심의에 거쳐서 바로 주관경 교양을 고려할 때 정말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유수기. 뭔 수기? 유수기. 그래서 니은은 뭐가 들어야 돼요? 유수기. 그래, 일학설하고 숙박설. 그래서 유수기 넣어놓고 한번 읽어볼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권자는 유수기라고 하는
그 건축물로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그 일수기라고 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주거환경 줄 것이고 교육환경. 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자가 있다 체크. 부자가 인정되면 이 법 다른 법률에는 원래 허가라고 하는 그 성격이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독되어 있어서 허가를 궁금하면 허가를 꼭 내주게 돼야 하는데 특례로서 일수기는 아니다. 그런 취원의 심을 거쳐서 건축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특례를 두고 있으게. 이게 중요해요. 무엇과 무엇은 거부해도 할 말 없냐? 일수기. 무슨 환경과 무슨 환경을 고려할 때 부자할 때 주거환경, 교육환경. 그거 말 중요해. 무슨 환경 무슨 환경을 부자가 하면 거부해도 할 말 없냐? 주거환경, 교육환경.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권자는 우리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우리에게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해서 관계인들 다 오셔라 해서 협의해서 결정해 줍니다. 이때 며칠에 개최되냐? 10일. 이 수치가 잘 나오니까 받으세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택을 그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 즉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하겠다라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오게 되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자에게는 건축물 건축할 때 정리는 세 가지 규정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어. 무엇을 완화해 줄 수 있느냐? 용적률하고 건축물로 높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일조동 확보를 건축물 높이 제한. 이 세 가지를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120번까지. 이런 게 참 헷갈리잖아요. 아까 115, 어떨 때는 뭐 120, 정말 어지러워요. 85.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들을 잡아놨어요. 그래, 그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했으냐? 120. 아까 이 인공지능형 건축물로 건축할 때는 적용 설치 규정은 85까지 완화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용적률 높이 제한을 바로 115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이거. 아까 그거하고 이거 헷갈려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기간이 몇 년을 경과하게 되면 허가권자에서 야, 건축주 너 왜 그거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니? 우리가 이제 네가 예측했던 예측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안전관리 조치 취할 거다라고 고자고 할 수도 있냐? 몇 년 동안 방치할 때? 2년. 이 수치 받으시고. 그 다음에 75번. 이것은 올해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238쪽부터 240페이지 있는 건데 결합건축 뜻은 알겠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 거리가 100m 내에 이 수치과 암기하고 100m 내에 보면서 두 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결합건축 대상지역에 속하여야 하고 두 개의 대지 모두가 넓이 10m 이상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러한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에 따라서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적용한다. 그 말. 뭘 통합 적용하는 것이 결합건축인가? 용적률이다.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라 합니다. 이런 결합건축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은 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대지상으로 해서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부터 5번까지가 그것입니다.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한 정비구역,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상업적.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결합건축 대상지 그렇게 써놔요. 결합건축 대상지 그렇게. 그래서 2번부터 5번이 전부예요. 전부. 그걸 자주 봐두셔. 여기에서만 결합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돼요. 그리고 어디 공부 얼마나 하셨나? 결합건축을 하자 해서 협정을 맺었어. 그러면 그 협정 유지기간은 몇 년 가야 될까? 그래 30년. 그래 몇십 년? 30년. 그거 아주 중요하죠. 결합건축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30년 가야 된다. 한 번 협정 맺어놓으면 30년 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대지 간에 아까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 때만 가능하냐? 100m 이내. 그 수치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결합 건축에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6번 들어갑니다. 근데 결합 건축을 만약 해지하고 싶다 합시다. 결합 건축을 해지할 때는 가반수 동의가 있어야 폐지 신고서 낼 수 있을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폐지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결합 건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76번. 76번은 206쪽부터 209쪽까지 있는 내용인데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종류 바르게 연결된 거 2번이 바르게 연결됐다 이거 아닙니까? 총포 판매소는 2종 근생인데요. 1번은 왜 틀렸는가?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은 뭘로 분류되어 있을까요? 제2종 근린생활설이죠.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설. 의료설 아닙니다. 의료설은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죠. 누가 이용하는 병원이라고?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 인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뭐가 있어? 한방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정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이거 다 인간들이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의료설 이렇게. 근데 이 동물병원 인간이 이용해요? 동물이 이용해요? 동물이. 그래서 의료설이 아니고 이것은 제2종 근린생활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아까 했네. 여기 나왔네. 노래연습장 안마수 여기 나왔는데 노래연습장 안마수는 유락설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써보세요. 뭐라고 써요? 그렇죠. 두 개 다 제2종 근린생활에서다. 아주 중요해. 그러면 유락설에 해당한 한번 조금만 써볼래? 밑에다. 아니 어디로 끌고 와서. 그렇죠. 그렇죠. 유홍주점. 유홍주점 쓸지 모르겠어요? 유홍주점. 아까 했는데 유홍주점. 대표로 이거 있어. 유홍주점. 유홍주점. 그 다음에 바로 카지노 영업소. 카지노 영업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도학원.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다. 유락시다. 무도학원은.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유락설. 무도장도 마찬가지. 여기서 무슨 교육연구가 일어나겠어. 무도학원에서는 교육연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가서 보면 남녀 안에 딱 껴안고 춤추느냐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육연구가 일어났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왔어.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실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다.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없었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교육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연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무도학원은 뭐다고요? 유락설이다. 중요한데 유락설이다. 그 다음에 무도장도 유락설이다. 그 다음에 단란 지점조 바로 큰 거 바닥 면적 합계 150제곱미터 이상은 유락설, 미만은 2종 근생.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자, 4번 잘 나와요. 동물원과 식물을 동시에 비출 것이고 써봐요. 이거 뭐라고 하냐?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 써놔요. 동물원 식물은 뭐라?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서 틀렸고 동물 식물 관리시설 대표로 뭐가 있냐? 도축장, 도개장 이런 것들, 축사, 온실 이런 것들이 동물 식물 관리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뭐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갖다 줄 것이고 운수시설 이렇게 써놔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뭐다고요? 운수시설. 자, 그 다음에 77번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아까 76번 이것은 뭔가 봐보세요. 오피스텔은 뭘까?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 그래.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러면 호스텔은 뭘까? 호스텔. 그래. 호텔하고 비슷하니까 숙박시설 있지. 호텔은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숙박시설. 근데 호스텔도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면 자 유수텔은 뭘까? 유수. 이것은 유수텔은 뭐다고요? 이것은 수련시설. 자, 이런 것들이 헷갈려가지고 시험이 잘 나오는데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77번 이것은 241쪽부터 243쪽까지 있는 내용인데
건축법상 면적, 산정, 층수, 산정, 높이 산정이죠. 틀린 거. 3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냐? 1.8일 때 8을 지우시고 얼마일까? 5. 그래. 5로 쓰 1.5. 그래 주택의 발코니라든가 건축 노대의 바닥은 바로 그 노대 면적에서 노대인들이 정한 가장 긴 예벽의 제방 길이에 1.5m를 곱합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에서 사면 내려야 돼. 1.5란 말 꼭 해하세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 그 다음에 78번 이것은 236쪽부터 238쪽까지 있는 건축법정인데 틀린 거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틀렸냐? 1번에 가다 보면 넷째 줄인가? 여기다 체크해봐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다 포인트 잡아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 얼마에 동의하셔야 될까? 1,000원.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가반수가 틀렸어요. 1,000원 그래야 돼. 가반수 지워버리고 1,000원. 1,000원.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1,000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인가권자한테 인가시장 인가받아서 유효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끝으로 봐봐. 그 1번에 건축협정을 폐지하려고 한다. 폐지할 때는 협정 체결자 돈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가반수 동의 말씀 돼. 가반수. 그래서 1,000원 지우시고 뒤에는 가반수. 두 개를 잘 받으세요. 애당초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얼마에 동의하셔야 되냐? 1,000원. 폐지할 때는 얼마에 동의하시면 되냐? 가반수. 거기에서 결정납니다. 거기서 키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저기 3번.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그 한 명인 토지 소유는 혼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고요. 쭉 내려가셔서 5번 중에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백동을 합쳐 맞백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식으로 했다. 착공식으로부터 몇십 년이 경과한 후야 폐지돼 인가시청할 수 있냐? 20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하네. 20년.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 맞벽 두 자니까 20년. 맞벽 두 자니까 20년. 그래도 뭐 쉽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9번 304쪽부터 305쪽에 있는 농지법상 내용인데 농지증이죠. 틀린 거 5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틀렸나? 주말 체험 용도를 하고자 한다. 이때 주말 체험 용도를 하고자 할 때는 얼마 미만의 농지만 취득해서 주말 체험 용도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 농지를 여러분이 취득한다 합시다. 여러분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그 농지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내야 되죠.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가느냐? 농지 수리관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일까요? 읍장면장일까요? 읍장면장이죠. 그때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답 나올까요? 2. 발급받아서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내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맞아 틀려요? 5번 왜 틀렸을까? 그렇죠. 군수 때문에 틀렸죠. 누구 때문에 틀렸다? 군수. 군수 지워버리고 뭘로? 읍장, 면장. 이게 키포인트인데 두 번 나왔는데 이거 여러 번 말했고 이걸 모르면 꽝이 중개사 해먹기 힘들 건데 알겠죠? 자, 군수 아니다. 누구다고요? 읍장.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이런 거 모르면 뭐 한가 싶어요. 나 궁금해 죽겠어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뭐 한단 말일까 싶어. 안타까워 죽겠어. 이거 정말 기초적인 거 모르면 어떻게 한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시험장에 나가서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나머지는 어디 뭐 어릴 거 없어요. 쭉 넘어가고 80번. 80번은 우리 요약집 307쪽이 있죠.
이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던 친구 때로는 허가 취소당할 수 있죠. 취소가 7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필수적 최소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게 필수적입니다. 어떤 경우냐, 허가를 받아가서 공사 들어갔던 자가 공사를 하면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해라고 조치명 내렸네요. 조업 정지해 조치명 내렸네요. 근데 그 조치명을 또 위반했습니다. 그럴 때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 몇 번이 답이냐? 3번은 끝에다 써요. 끝에다 위반한 경우 옆에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써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1번, 2번, 4번, 5번 뒤에서 또 한번 묶어봐. 1번, 2번, 4번, 5번 뒤에서 한번 묶어서 공부해 줄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 그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짝짓게 해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는데 아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 1번 볼까? 여러분이 농지전용 허가 받았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2년 이상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특히 2번 중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음이 판명났다. 그럴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주택법상 주택권 사업자, 대지용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서류 준비해서 국장님한테 등록했습니다. 근데 거짓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등록을 받아갔네요. 그게 판명 났네요. 그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의 즉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할 수 있다. 답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말소해야 한다. 말소할 수 있다. 그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해야 한다 한번 했다가 할 수 있다 했다가 그럼 뭐가 답이냔 말이에요. 에? 그래 그러죠. 역시 하여야 한다. 필수적이다. 농지법만 2번 여기 2번 지금 농지법만 농정을 허가를 취소했다. 이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아까 무슨 법에서는 이런 사유가 걸리면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고?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그 자가 시도사에게 등록받아 할 때 거짓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등록을 받았으니 판명나면 정비법상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문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주택법상 국장은 국토교통부장은 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여기 2번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단 말이에요. 꼭 알으세요.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또 틀리면 정말 행위는 지금 몇 번 말했는데 잘 안 된대요. 아까 농지증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농지증은 시구 운면자에 발급합니다. 군수 절대 아닙니다. 몇 수십 번 했어요.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